어디까지 들었어? 얘가 수학에? 그래 그래. 천천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남물은 그 용해도부터 하는 거예요? 밀도. 민기 어때? 그 수업 듣고 들으니까 좀 어때? 수학 그쪽 좀 나아? 잘 이해돼? 네.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 또 있긴 하잖아. 이해 안 되는 부분. 없는 건 아닌데 그치? 전부 다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학원에서 미리 와서 듣는 이유가 거기 학교 수업 때 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인지 잘 체크를 해놓고서 학원에서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해가 잘 되면 그건 이제 괜찮은 부분이고 민기한테. 근데 여기서 들었는데 거기서 어려우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거니까 그쪽만 잘 체크해놓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쪽만 더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되는지 잘 봐줘야 돼. 그 다음에 민기랑 인정이는 저번에 그거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생각해봤는데 정답률이 그래도 조금 더 우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선생님 그때 처음이었으니까는 근데 선택권이 있어. 선택권이 있는데 아니 1등이니까 그래도 다 아니 오늘 3명밖에 안 오니까 그냥 3명 다 줄까? 선생님 아니 저녁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장혁이 어디 갔어? 버스가 이마트에서 좌회전 신호를 놓쳤대요. 아, 내가 차고 있어. 네, 그냥 했으면 확실히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개 이게 먹고 싶은 거 광고? 여기는 어떤 거? 여기는 어떤 거? 포도? 둘 하나 더. 포도는 얘네. 내가 볼게. 또 이번에 극단 끝나고 나면은 시험을 보고 시험으로 한번 하고 또 블루키스로도 하고 그래야겠다. 진짜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일단은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때 시험 한번 보고서 문제 풀이하는 게 조금 오늘 좀 천천히 해보자. 오늘 좀 천천히 할 수 있겠다. 많이 안 남았으니까 오늘 6단원 끝내는 게 목표인데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잘 좀 늦는다고 하니까 천천히 보자. 이거 먼저 10분 됐으니까 먹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어려워 진짜. 중2한테 지금 너무 어려운 걸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한번 듣고서 학교 가서 한 번 더 듣고 그러는 게 이제 이해가 더 잘 되는 과정인 거니까 처음에 막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세미나도 보고 학교에서 보고 이러니까 저번 시간 이거 했었지? 그래서 끌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 그러니까 지금 분리만 보고 있는 거야. 분리 혼합물 우리 앞에서 순물질이랑 혼합물이 어떤 건지 배웠었고 그래서 이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냐 두 개가 섞여 있는 건데 어떻게 분리하냐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끓는 점차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했는지 끓는 점이 다르니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어서 나오는 거 잘 나왔어요. 혼자 제가 늦게 출발했어? 네, 아니요 그 부천시청에서 좌회전이 막혔어? 네, 그러니까 이마트가 있잖아요. 근데 좌회전 신호를 했었는데 버스가 앞차에 막혀갖고 그래? 못 가갖고 예. 그래. 먹으면서
제가 책은 샀어? 아니요. 책은 안 샀어? 다음 시간에 여기서 사와야 돼? 네. 오늘까지는 그 뒤에 거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끓는 차를 이용한 분리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부분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 다시 봐보면은 민기 어제 물어봤잖아. 네. 민기가 밀도가 뭐라 그랬어 어제? 밀도가 우리 새벽 3시까지 했잖아 민기야. 네. 밀도가 뭐라고 했어?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민기야. 그렇지. 근데 그런 건 좋아. 나 언제든 질문해. 민기가 어제 12시까지 생각해 질문을 했어. 과학 질문. 뭐라? 게임하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날에 12시에 숙제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새벽에 해도 괜찮으니까는 진짜로. 왜냐면 어제 그 고2 다른 애도 새벽 1시에 갑자기 선생님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문제를 모르겠다고. 근데 그래도 괜찮으니까는 숙제를 뭔지 물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잘 체크해놔야지. 선생님 항상 끝날 때 얘기하는데 수업 전날에 하는 건 그때부터 하겠다는 거잖아. 좋고. 그래서 밀도가 그때 얘기했지만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고. 그래서 먼저 고체 혼합물이랑 액체 혼합물 두 개 이제 나눠서 볼 건데,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게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했었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가 다르면은 다른 물질이다, 아니 다른 물질이다라고 했었고,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라고 했었는데, 밀도가 다른 두 고체 물질의 혼합물은 이제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밑에 봐봤을 때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액체 위에 뜨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 아래로 가는 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밀도가 A라고 하는 물질은 밀도가 그래서 1이야. B라고 하는 물질은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가 100이야. 그럼 두 개를 섞은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반반으로 섞었다라고 했을 때 한 50 정도로 된다는 거죠. 밀도가 50. 그래서 혼합물,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비커에다가 분리하려고 하는데 A, B를 넣고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A는 뜨고서 B는 가라앉을 거잖아. A가 또 밀도가 더 작은 건데 밀도가 작은 게 뜨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B가 물에 녹아버려. 그럼 B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물질을 둘 다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 넣고 분리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액체가 낀다라고 하는 거야. 중간 정도에. 그래서 밀도가 작은 거는 위에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막 이런 것들 했잖아. 더 어려운 것들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막 밀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어떤 게 가장 크냐, 어디 중간에 위치하냐 이런 것들 문제로도 나왔었으니까. 장애인 문제 풀어봤나? 네. 풀어봤어? 네. 좋다. 그 책 그거 있으면은 뒤에도 답지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맞춰보면서 네. 모르는 거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 먼저 오른쪽 먼저 봐봤을 때 지금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의 분리부터 봐봤을 때 지금 플라스틱 A, B, C 혼합물을 에탄올에 넣으면 A만 뜬대. 근데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B가 뜬대. 그 무슨 말이냐면 에탄올에 물을 넣게 되면은 액체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에탄올에 물을 넣게 되면은 액체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부터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A만 뜬다라고 하는 거는 A가 밀도가 가장 작은 거일 거야. 그렇지? 제일 먼저 썼으니까 A가 밀도가 가장 작은 거고, 그 다음에 B랑 C를 비교하기 위한 건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분리된 거냐면 A, B, C 세 가지가 있는 건데 A만 뜨고서 B랑 C만 가라앉아 있는 거니까 B랑 C는 분리를 못한 거잖아. 근데 B랑 C를 분리를 하려면은 지금 에탄올이라고 하는 용매를 여기다 넣었는데, 용매는 그냥 액체라고 했어. 에탄올. 근데 이 에탄올에다가 물을 넣게 되잖아. 물을 넣게 되면은 이 액체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액체 밀도가 증가해. 그럼 액체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B랑 C보다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거겠지, 밀도가. 그러니까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거는 위에 떠오를 테니까 B가 위에 떠올랐다는 거죠. 가운데가 액체가 되고 에탄올 플러스 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액체 밀도를 증가시켜주면은 걔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게 오히려 위로 떠오를 테니까 가라앉아 있는 두 물질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가라앉아 있어. 그냥 넣었는데 만약에 A랑 B가 둘 다 가라앉아 있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액체에다가 밀도를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밀도를 오히려 감소시키면 안 되는 거지. 밀도 감소시키면 그 A랑 B 둘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다. 그것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앞에서 했던 거. 자, 이해되지? 밀도가 큰 게 더 가라앉아 있는 거야. 밀도가 작은 게 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음이 밀도가 작은 거야, 아니면 물이 밀도가 작은 거야? 그렇지. 얼음이 밀도가 더 작은 거지.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냐면 그거 했나? 밀도 했어? 네. 했어? 학교에서 금요일 날 했고 민정이는 안 했나 아직? 했어? 밀도 했어? 얼음이 왜 그 물보다 작은지 설명했어? 아니요. 그건 설명 안 했어. 그냥 작다. 그냥 작다. 공기랑 물.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 이유는 딱히 막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물이 H2O잖아. 이게 하나씩 있다고 했을 때 물이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육각형 구조를 형성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고체가 됐을 때, 얼음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안쪽에 빈 공간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야.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밀도는 작아지는 거잖아.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 거니까 빈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얼음이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에서 밀도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럼 설명하면은 뭐 그렇구나 정도만 받아들이고 대신에 물이 유일한 거죠. 고체가 밀도가 작은 건 물이 유일한 거야. 나머지 물질은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 대신에 물만 예외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고체 혼합물의 분리 예시 봐봤을 때 뭐 좋은 벽시 고르지.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진짜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 어릴 때 애니메이션 그런 거를 뭐를 봤어? 뭐를 봐? 레고? 닌자 레고? 닌자 뭐 봤어? 터닝백화를 했던 것 자, 선생님은 다르다. 선생님이랑 진짜 달라. 민정이 뭐 봤어? 요즘 애들 안 보나? 민정이 봤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 어릴 때 민정이 애기 때 봤던 거. 뽀로로? 아, 같아. 스크립 주죠. 그거 재밌어. 시크릿 주주. 맨날 봤어. 근데 요새 뭐가 유행인지 알아? 요새 그 티니핑 그게 제일 유행하네. 하츄핑이야 이름이. 아, 민서가 노래 불러가지고. 아 진짜? 네. 그 예매율 1위던데. 영화가? 그니까. 사람들 거기 보니까는 부모님 옆에 있고 애기들 항상 그 영화관 보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뭐 캐릭터가 막 100, 뭐 엄청 많대며. 그래서 살려면 막 돈이 엄청 많이 깨진다며. 그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때랑 다르지.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어떻게 알았냐? 지금 산으로 빠지니까 이거. 선생님이 그 언제지? 오늘 토요일이잖아. 수요일 날 친구들 만났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무슨 이름에다 갑자기 뭐 한다는 핑 이러는 거야. 여기 민기핑 이러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게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츄핑을 모르게. 그래서 선생님 드라마 봤어. 드라마인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그래서 유행한다는 거야. 모르면 안 된다고. 너희들 세대는 아니잖아. 이제 막 그거인 거잖아. 이제 뭔 얘기하는 그게 그거 얘기하려던 게 아니고 예전에 선생님은 뭘 봤었냐면 너무 얘기하면 또 너무 또 나이 차이 나는 들키니까 얘기하겠는데 검정고무신 알아? 검정고무신 봤어? 본 적 있어? 네.
어떻게 봤어? 재밌어요. TV에서 해? TV에서 해? 아직도 해? 그렇지. 아 진짜? 옛날에 나오지 않았어? 요즘에는 TV를 안 봐서. 검정 모자 안 봐. 그 옛날 우리 그 한국 옛날 모습을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 뭔가 그게 좀 막 이렇게 이상한 밈으로 뭐 불려져 있는 게 좀 많지만 뭐 미국 가서 그런 게 좀 알려져 있는 게 많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예전에 그 밥을 먹으려면은 거의 다 대부분 농업을 했으니까 집에서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채 알아? 채가 뭔지 알아? 걸로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그 아래 구멍 나 있는 거 말고 약간 예전 채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못 그리겠어. 민정이를 의식해서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약간 이렇게 집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엮여 있는 거야. 집 뭔지 알겠지? 집 뭔지 알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따다다다 묶여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촘촘하게. 근데 아래로 빠지진 않아. 근데 그 벼를 보면은 벼가 있고 그 벼가 사실 껍질이 있거든. 우리 지금 흰쌀을 먹잖아. 근데 그 흰쌀이 껍질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축정이라고 축정. 얘가 이제 이 먹기에는 되게 불편하니까 까삭까삭거리고 되게 불편하니까 얘를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얘를 한꺼번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들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날아가고 얘만 남는 거야. 무거운 얘만 이렇게 돼. 실제로 그게 나와. 검정 검정. 여기 나와. 그래서 그거 한번 봐. 유튜브로 나오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지. 벽시랑 축정이를 넣었을 때는 벽시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큰 거니까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축정이 같은 경우 밀도가 작은 것들은 위로 떠 있는 거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만 건지면 되겠지. 위에 것들은 걸러내고. 그래서 밀도 비교했을 때 축정이 그다음에 이게 소금물인 거니까 소금물 그다음에 벽시순으로 밀도가 크다. 아래쪽에 있는 게 밀도가 큰 거니까 소금물 같은 경우에도 밀도 비교가 가능하겠지. 그렇지.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라면 먹고 그런 거 안 봤어? 거지들이. 기영이가 진짜 맛있게 먹잖아. 짜장면 그거 보면 생각 먹고 싶던데.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답답한 것도 좀 많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밀도 비교하는 거, 축정이랑 값이 나오면은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밀도 크다 그렇게 맞추면 되고. 근데 실제로 이거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신선한 달걀 같은 경우는 소금물에다가 오래된 달걀이랑 신선한 달걀을 넣게 되면은 신선한 달걀 밀도가 커 오히려. 오래된 달걀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밀도가 작아져.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신선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노른자가 이렇게 있고 안에 꽉 차 있잖아. 반을 갈라서 먹었을 때. 근데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이 사이드 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질량 자체는 똑같은데 부피가 질량이 겁니다. 부피가 좀 작아진다고 생각해요. 왜 작아지는 거지? 질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오래된 것 같은 경우. 오래된 달걀이 밀도가 더 작아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막 이거 유통기한이 좀 지났는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늘 구별할 때 조금 많이 쓰이는 거지. 소금물에다가 넣고 가라앉으면 신선한 거니까 먹어도 괜찮은 건데 오래되면은 밀도가 작아지니까 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이랑 모래를 분리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넣게 되면은 스티로폼은 밀도가 작은 거니까 위에 뜨고 모래는 밀도가 큰 거니까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 비교하는 거, 밀도에 의해서 고체오염을 분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 분리 같은 경우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별 깔때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분별 깔때기가 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콕이 있거든. 콕을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딱 잠기는 거야. 그 아래로 안 흘러. 근데 얘를 이렇게 열게 되면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아래쪽에 밀도가 큰 게 생기고 위쪽에 밀도가 작은 게 생길 거잖아. 그럼 얘네들 분리해내는 거니까 막 섞어. 막 섞으면은 아래쪽에 밀도가 큰 게 가고 위쪽에 밀도가 작은 게 가겠지? 그다음 분리시킬 때 이 마개를 조금씩 열면은 밀도가 큰 물질부터 먼저 빠져나오겠지. 얘 먼저 빠져나온 다음에 딱 잠그면 위에는, 그러니까 이 분별 깔때기 안에는 밀도가 작은 물질만 남으면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비커에는 밀도가 큰 물질만 남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액체 혼합물 분리 같은 경우는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걸 쓴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고, 위로 뜨는 게 밀도가 작고 아래쪽에 있는 게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개를 연 다음에 위쪽에 마개가 있어. 여기 마개. 이제 돌려서 아래층에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한다. 밀도가 큰 물질부터 먼저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 아래쪽에 비커를 돌려서 위쪽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 입구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 위쪽에 입구 여기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 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물과 식용유가 있지. 물이랑 식용유 안 섞이는 거잖아. 잘 알겠지만은. 근데 밀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더 큰 거야. 물이 더 큰 거야. 물이 더 큰 거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아래쪽에 비커를 준 다음에 위에다가 분별 깔때기를 줘. 이런 식으로. 분별 깔때기를 줘. 그리고 여기 있는 물질을 A라고 하고 여기에 분리된 물질을 B라고 해. 그럼 물이랑 식용유가 각각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B가 어떤 거야? 자기가 비가 무거운 밀도 그 그 식용유랑 물 중에서 어떤 거지? 식물 물인 거지 물. 밀도가 물이 더 큰 거니까. 맞을까? 밀도가 물이 더 큰 거잖아, 민기야. 예스. 민기핀 집중하자. 그러니까 알았어 지금. 응용력 좋다. 그러니까. 물이 밀도가 큰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B가 얘가 물인 거니까. 밀도가 큰 것부터 큰 게 이제 비커 쪽에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 이게 꼭지 열게 되면 얘가 식용유 거고. 물이 더 큰 거죠, 밀도가. 그 다음에 뭐 간장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는 뭐 간장이 밑에 쪽으로 가라앉는 거고, 아까 에테르랑 물 같은 경우는 물이 더 큰 거고, 뭐 이런 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 없는데 물이랑 사이화탄소가 위층 아래층으로 갈린다고 하면은 사이화탄소가 밀도가 더 큰 거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제 비커 쪽으로 들어가는 게 밀도가 더 큰 거다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시만 봤을 때 밀도차를 이용한 그 예시 같은 경우는 사전치치라고 하는 건 막 미국 이런 데 가면은 그 실제로 있는데 여행 유튜브 이런 거 봐요. 여행 유튜브는 나온다. 곽튜브 곽튜브가 아니 뭐 민영이 알아? 봤어? 그 선생님들 진짜로 봤는데 선생님 그 빠니보트를 봤는데 빠니보트 그 미국 여행기에서 사전 채취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전 채취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에 모래사장 그런 데가 있는데 실제 우리 체에다가 그 모래를 넣고서 흔들잖아? 그러면은 그 금이 만약에 있으면은 걔만 여기다 남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가라앉는 거거든. 그걸 사금치치라고 해. 사금치치. 사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물가나 물 밑에 모래와 자갈 속에 섞인 금 알갱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물 속에서 흔들게 되면 모래는 씻겨 나가고 사금이 이제 밀도가 큰 거니까는 가라앉으니까는 얘만 남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금 채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뭐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뭐 오일 펜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흡착포를 이용해서 물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바닷물이 기름보다 밀도가 더 큰 거기 때문에 기름이 위에 뜨겠지? 그러니까는 그 흡착포라고 하는 게 약간 그 기름이랑 잘 붙는 거, 그 오일 펜스라고 하는 게 기름이랑 잘 붙는 성질이 있어서 바닷물이 있으면은 지금 바닷물이 밀도가 더 큰 거잖아요 기름보다. 그러니까 안 섞이니까 기름은 바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뜨겠지. 이런 식으로 뜨면은 오일 펜스가 있으면은 얘가 딱 얘만 싹 걷어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름만 얘가 오일 펜스라고 하는 거지. 기름층만 딱 정확하게 걷어낼 수 있는 원리가 기름이 바닷물보다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만약에 기름이 아래쪽으로 와 그러면은 못 걷어내지. 바닷물보다 밀도가 더 크게 되거든. 그렇지? 작으니까 걷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 같은 것들을 보고 밀도를 판단하는 것이 얘를 자체를 외우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얘를 보고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뭐 혈액 분리 같은 경우도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시키면은 혈분은 아래로 혈장은 위로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혈구랑 혈장은 했잖아. 그렇지? 혈구는 뭐지? 이게 네. 혈구에 뭐가 있어? 백혈도.
적혈구랑 하나 더 뭐? 하나 더 뭐지?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라고 하는 건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액체 부분을 혈장이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액체보다 고체가 밀도가 더 큰 거니까 혈구가 더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는 거지. 원심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은 그 장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안에 혈장이랑 혈구 혈액을 넣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무거운 이 혈구들은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고 혈장 같은 경우는 위쪽에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혈구가 밀도가 큰 거니까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 이런 게 예시만 봐주는 거죠. 그래서 뒤쪽 넘어가가지고 지금 하면서 외우자. 하면서 외우는 거는 그 7번, 8번, 10번만 해요. 7번, 8번, 10번. 7번, 8번, 10번. 8번은 이제 잘 외워줘야 되지. 8번. 자, 몇 페이지까지 프린트돼 있지? 몇 페이지? 칠 번, 8번, 10번. 7번, 8번, 10번. 8번도 이제 잘 기억해줘야지. 지금 당장은 뭐 하면 바로 까먹긴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는 거니까. 됐을까? 자, 가보자. 7번, 1번. 실험기구 이름은 뭐야? 장애가 뭐지? 분별 깔때기. 그치, 분별 깔때기 여기 위에 있는 거. 얘 분별 깔때기라고 했었고, 실험기구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같은 경우는 지금 밀도차인 거지. 밀도가 작은 거는 위에 뜨고 큰 거는 가라앉는다. 이거니까 밀도차. 밀도 작은 게 위에 뜨는 거니까 AGA. 밀도 작은 게 A다. 넣어주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굳이 나오면은 사氧화탄소보다는 밀도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 에테르랑 식용유는 기름이잖아. 기름은 물 위에 뜨니까. 그치? 근데 에테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에테르도 약간 기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氧화탄소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사氧화탄소가 나오면은 물이 밀도가 작은 건데, 만약에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생각보다는 밀도가 큰 물질이다. 그래서 아까 에테르에다가 물 넣으면 밀도가 커진다고 했었잖아. 그것처럼 얘기했던 거니까는. 그래서 1번은 물이고 2번 물이고 3번 같은 경우는 간장이지, 간장. 왜냐면 기름 같은 경우는 되게 밀도가 작은 거야. 얘네들은 기름인 거니까. 간장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 밀도가 없다.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이 경우에만 사氧화탄소가 밀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만 봤을 때 지금 원유 분리는 뭐지? 원유 분리는 뭐였어, 민기야? 원유 분리는 뭐였어? 원유 분리 뭐였어?
원이 분리는 끓는 점이었지. 끓는 점 차다. 우리 지금 끓는 점이랑 밀도 두 개 한 거야.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했기 때문에 원이 분리는 끓는 점 차다. 물과 에탄올 얘가 밀도인 거지. 물이 아래쪽에 가라앉고 에탄올 위쪽에 끄는 거고, 스티로폼과 모래 아까 했었고, 밀도 차이, 모래가 밀도 큰 거고, 바다에 있을 기름 제거, 기름이 위쪽에 바닷물 위에 뜨는 거니까는 오일 펜스 같은 것들로 제거할 수 있다 얘기했었고, 바닷물 식수 얘 같은 경우에도 끓는 점 차인 거지. 끓는 점 차. 원심 분리기류 혈액 분리 얘 같은 경우도 그거다. 뭐지? 뭐래. 얘들 이거 아니지? 물과 에탄올 아니잖아. 얘도 끓는 점. 이번도 끓는 점. 에탄올이 끓는 점이 더 낮은 거니까. 끓는 점 낮은 것부터 먼저 분리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 2번, 5번이 틀린 거죠. 이건 어려우니까 기초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바로 뒤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분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야. 끓는 점 차 아니면은 밀도.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일단은 끓는 점 차 아니면 밀도인 건데, 지금 봐봐. 요거부터 먼저 먹었을 때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이거 지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넣고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된다고 했어? 지금 물과 에탄올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두 개의 끓는 점이 다른 거잖아. 근데 온도를 점점 높이다 보면은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낮아.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한 100도씨 정도 되는 거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한 78도씨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럼 온도를 점점 높이다 보면은 78도씨에 먼저 도달하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78도씨에는 에탄올부터 먼저 끓겠지? 물은 그냥 그대로 액체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럼 에탄올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체로 날아가게 되면은 호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지? 이해될까? 맞아? 근데 기체로 빠져나가는데 이쪽에 찬물이 있게 되면은, 찬물이 있는 이유는 기체를 액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에탄올 기체를 액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액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액화. 봐봐. 지금 X축 봐봤을 때 가열 시간, Y축이 온도인 거야. 봐봐. 가열 시간 높이겠다 보면은 온도가 딱 78도씨에 도달했어. 그럼 에탄올부터 끌어나가겠지? 에탄올부터 끌어나가고 있어. 그러다가 C 됐을 때는 이제 A부터 먹었을 때 시험 가는 물질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안 끓었으니까. 그렇지? 그다음 B 지점 봐봐. B 봤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분리된 게 에탄올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에탄올 알코올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게 에탄올인 거니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약간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에탄올이 분리되는 것도 맞지만 소량의 에탄올이랑 물이 같이 섞인다는 거야. 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끓는 점이 물이 100도씨인 건 맞지만 예외적으로 에탄올이랑 같이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지. 같이. C점 같은 경우는 소량의 물과 에탄올이 같이 나가게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만 끓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물만 끓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에탄올. 그렇지? 그래서 끓는 점이 에탄올은 78도씨,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 정도 되는 거니까 에탄올이 대신에 먼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 끓는 점이 작은 것부터 먼저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지금 기억이 뭐야? 기억. 동그라미 기억. 뭐가 들어가야 돼?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끌어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중에 끌어나온다. 그게 중요한 거야.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끌어나오고 높은 거는 나중에 끌어나온다. 이거 생각 주는 거고. 그 밑에 이거 풀어봐. 밑에 확인 문제. 확인 문제 밑에. 자, 뭐 했을까?
됐어. 지금 이제 막 주말 나오려고 하니까 피곤하지. 네. 좀 지나야지 익숙해져. 아직 지금 적응 기간이니까. 민규 다 적응이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날에 늦게 자도 민규 이번 상황도 해야지. 그리고 전날에 늦게 자도 잘 올 수가 있지. 시우는 왜 안 데리고 온 거야, 시우? 그런데 이었어. 혹시 어디 갔어? 너도 몰라. 야구하러 갔겠지. 이거 좀 보세요. 느낌이 딱 말해주죠. 지치. 아직 늦었어. 시우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배드민턴 치러 배드민턴 치러 갔다고? 대회 나간다 했어요. 대회 나왔어? 일주일 뒤에 나가네. 우승을 못하면서. 봐보자. 좀 봐봤을 때 지금 끓는 전차를 이용한 분리인 거니까 끓는 전차가 클수록 잘 분리된다. 딱 맞는 거지.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질이 끓는 점이 50도야. B라고 하는 물질이 51도라고 해요. 끓는 전차가 엄청 적어. 그러면은 불 떼게 되면은 50도씨에서 A부터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50도랑 51도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A가 먼저 날아가야 줘야 되는 건데 A랑 B랑 사실 거의 같이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 끓는 전차가 작으면. 근데 끓는 전차가 적당하게 크면은 끓는 전 작은 것부터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끓었을 때 물 분리되는 거니까 끓는 전차가 클수록 잘 분리된다라는 이런 말인 거지. 작으면은 그냥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될 테니까 A랑 B가 거의 차이가 없으면 클수록 잘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분열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들이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물질인 거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밀도가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물이랑 에탄올 같은 경우는 잘 섞이는 물질이에요. 둘이 잘 섞여버려요.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섞이면은 분열 깔때기는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야 되는 건데 섞이는 거는 분리 못한다고 했었잖아 아까. 그렇지? 틀린 거고. 얘는 맞는 거지. 그래서 좀 작은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끌어나온다 라고 하는 거. B에서 보는 거지. D에서 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A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C는 굳이 안 물어봐. B에서 에탄올 나오고 D에서 물 나오고 이게 중요한 거야. C는 잘 안 물어보고 A에서 안 나오고 B에서 에탄올, D에서 물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맞고. 끌어나온 성분 물질은 냉각되어서 찬물 속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보인다. 맞지? 아까 거기 보인다고 했었으니까. 10초에서 물을 분리할 때 이와 같은 맞지? 끓는 자 맞고. B가 에탄올. 왜 그런 거야?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은 거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끌어나오기 때문에 에탄올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먹어볼까? 정하고 그래. 아, 이 민기가 이거 2, 3번에 틀려가지고. 이게 틀렸어? 아, 뭐 안 썼어요. 어? 안 썼어. 원서 친구 진짜. 이게 이제 이해됐어? 네. 장영이가 알려줬어? 네, 이제 알았어. 아, 좋다. 그게 모르는 거 있어서 알려줘야지. 민기가 지휘감을 던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거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예전에 보는 거는 똑같구나. 생일 때도 뭐 그랬잖아. 수업 시간에 막 그거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요새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책상 그 학교 선생님 그 뭐지 교실 앞에 이 칠판만 있잖아 예전에. 그치? 전지 칠판인가? 아니 그냥 이거 그 TV도 있어. 네. TV 여기 뭐 그 구석에 달려 있어. 달려 있으니까. 아 걔는 어떻게 써 그러면? TV는 어떻게 써? 컴퓨터를 어떻게 보냐? 노트북 가지고. 그냥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거기 앞에 그 데스크탑은 없지. 네. 데스크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냥 남중 나오고 남중에 나오니까 애들 장난기가 되게 많잖아. 근데 선생님 때는 그 앞에 이렇게 교탁이 큰 게 있고 거기 안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야. 데스크탑에 설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작을 해서 TV에 나오게 되는 거야. 노트북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하는 얘기 아니고 선생님 친구 얘기예요. 진짜 친구 얘기인데 걔가
학교 선생님이 그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막 자료 같은 것들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 근데 걔가 무선 마우스를 가져온 거야. 무선 마우스를 가져와서 그 USB를 데스크탑에다 꽂으면 잘 조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이걸 하는데 걔가 이제 뒤에서 그걸 또 조정을 하는 거야. 무선 마우스를 뒤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막 하는데 걔가 막 움직여.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 왜 이러지 막 그러시면서 귀신 있냐고 막 그러셨거든. 나중에 이게 들켜가지고 걔 죽을 뻔했어 진짜로. 진짜. 지금이랑 약간 분위기가 다르잖아. 생 때는 막 맞았는데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치? 요새 맞아?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맞았는데 그때 때리면서 하면 안 되지. 되게 좋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했을 때 앞에서 본 거지? 지금 식용유랑 물 분리하는 거. 식용유는 기름인 거니까 물보다 밀도 작으니까 위쪽에 있는 거니까 아래층 물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설명하면은 지금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쪽에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낸다. 이거는 왜 있는 거냐면 부물질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해서 먹었을 때 위쪽이 기름이고 아래쪽이 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경계면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분리된 부분은 아니거든. 약간 섞여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 따로 받아야 된다. 완벽하게 분리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따로 받아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고, 밑에만 한번 해볼까? 밑에 확인 문제만. 그리고 요거 봐봐. 4번 5번 대충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첫 번째 걸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분명각대기의 꼭지에 바세린을 바르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받아내는 거잖아요. 여기다 물을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는 건데 떨어지겠지. 근데 얘가 천천히 떨어뜨리다 보면은 얘가 느리게 나오다 보니까 얘가 바깥쪽으로 새버려요. 용액이. 이 셀 수가 있어서 이 꼭지 끝쪽에, 이 끝쪽에 물을 바르는 바세린이라고, 약간 뭔지 알잖아. 막 입술 칠 때 바르고 뭐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 기름 느낌인 건데 여기 바세린을 바른다고 하는 거.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아래층에 액체를 받아낼 때 분별갈등이 마개를 먼저 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마개를 닫고 있는 거잖아. 마개를 자꾸 흔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 꼭지를 열 때 얘를 열고 난 다음에 마개를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려요.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마개를 닫고 나서 얘를 열게 되면은 얘가 압력 차이 때문에 얘가 잘 안 나오게 돼 있어. 아래쪽으로 압력 차이 때문에. 그래서 마개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꼭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의적으로. 정리 됐나? 됐어? 정영이 이거 확인해 주는 거야? 저희가 틀렸어. 직신분기 다 풀었어. 물을 풀어. 이게 1번을 들은 거죠?
여기 설명한 거지. 빨리 장영이가 알려줘. 아니 여기 설명을 보라고 나와 있잖아. 성격이 들뜬 거잖아. 그 과학 AP 그럼 6번이 맞는 거죠? 학교에 이미 한 번 했었으니까 근데 학교 하면서는 했었잖아. 우리 조금 빨리 나갔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같이 외운다는 느낌?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따로 그냥 시간 내서 공부 하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하면서 한번 했었으니까. 여기 또 잘 따라갈 테니까. 1번 맞았는데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을 자, 봐보죠. 봐봤을 때 지금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류할 때 지금 위에 실험이 뭐야? 밀도차인 거니까는 1번 맞는 거고 밀도차 분리인 거니까 섞이지 않는 거 대신에 섞이면 안 되지? 아까 물 에탄올 같은 경우는 섞이니까는 분리 못한다고 했었고 섞이지 않는 것만 이용할 수 있다. 1번 맞고 이번에 밀도차인 거지? 밀도차 큰 거는 가라앉고 작은 거는 끄는 거니까 밀도가 큰 액체인 거지. 큰 액체부터 먼저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알면 아래쪽부터 먼저 나올 테니까 3번 틀렸고 4번에 마개를 먼저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야. 먼저 열어야 돼. 그래야지 빠져나오는 거야. 바세린을 바르면 액체가 새는 거 막을 수 있다. 아까 설명했었고 그쪽 그 경계 부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받아야 된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물이랑 사氧화탄소, 그냥 사氧화탄소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돼. 기본적으로 물보다는 대부분 이제 밀도가 작은 건데 사氧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보다 밀도가 크다. 그리고 사氧화탄소만 하나만 기억을 해줘. 사氧화탄소.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이쪽 여기서 나오죠.